제가 아까 연속함수의 성질 1번이 굉장히 유의미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눈에 이제 확 보이시죠? 다항함수, 모든 종류의 다항함수는 어떤다고? 실수 전체에서 연속입니다. 그렇겠죠? 왜?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상수함수와 y는 x를 가지고 더하거나 빼거나 곱해서 만든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얘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니까 이제 실수 전체라는 표현 쓰지 않고 이렇게 써도 되겠어요? 이게 실수 전체란 말이죠. 동의하시죠? 그 다음에 분수함수라고 다 되는 건 아니고요. 다항함수분의 다항함수 형태의 분수함수에서 분모가 0인 경우에는 함수가 정의되지 않죠. 맞아요? 그럼 분모가 0인 경우만 제외하면 연속인 것끼리 나눈 거니까 여전히 연속이죠. 맞아요? 그래서 얘는 gx가 0이 안 되는 in x, 모든 x에서 연속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무리함수인데 내부가 다항함수인 형태만 얘기하는 거고요. 근호한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럼 근호한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연속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무리함수 자체도 연속이거든요. 그 y는 루트 x 그래프 알고 계시죠? 네, 연속이니까 얘도 연속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로그함수, 지수함수 사실 여러분들 안 배우셨는데 일단 그냥 적어두세요. 알겠죠? 나중에 읽을 일이 있겠죠? 네. 로그함수는 진수의 양수 조건 때문에요. 양의 실수에서 연속이거든요. 지수함수의 경우에는 지수에는 아무런 제한 조건이 붙지 않기 때문에 모든 실수에서 연속입니다. 그 다음에 삼각함수 중에 사인함수와 코사인함수 역시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고요. 그 다음에 삼각함수 중에 탄젠트는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 건 아니고 정수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이건 삼각함수 안 배우는 학생 무슨 말인지 잘 모를 텐데 그냥 일단 적어놓으세요. 알겠죠? 네. 대충 적어놓으시고 그 다음에 가우스 함수는 배워서 알고 있죠? 이때는 정수입니다. 이것들의 연속성을 우리가 왜 외우고 있냐면 혹시라도 이제 이것들을 가지고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눠서 함수를 새로 만들면 불연속의 후보 지점들을 찾을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무리함수가 섞여 있으면 근호한이 혹시 0보다 작게 한 x가 있으면 걔가 불연속의 후보 지점이 되는 거고, 분수함수가 섞여 있으면 분모가 0이 되게 한 x의 값이 불연속의 후보 지점이 되는 거고. 네? 누가 시켰지 이거? 학생이 시켰나? 모르겠어. 약간 뭔가 쑥덕쑥덕 하는 거 들은 것 같은데? 여러분 혹시 떡볶이 시킨 건 아니죠? 지민쌤이 시켰는데. 지민쌤이 시켰어요? 아무튼 우리는 아니죠? 그리고 분수함수가 0이 되는 위치가 불연속의 후보 지점으로 의심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생각하셔야 한다라는 거고요. 자, 다음 함수에 불연속점 있으면 구하시오 라고 얘기했는데 얘 봐봐요. 불연속의 후보 지점 눈에 보이지 않냐? 누구냐? x는 1이죠. 그죠? 근데 그래프가 그릴 수 없는 경우에 이래서 이제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불연속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이건 뭐 그냥 그려지기도 하죠, 심지어. 그죠? 근데 안 그려도 불연속인지 알 수 있어요. x는 1에서 불연속인데 그 이유는 뭐예요?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죠? 맞아요? 근데 이거 그래프도 한번 그려보죠. 이 fx의 식은 이렇게 적을 수 있는데요. 이게 그냥 x의 제곱이 될 때가 있고요. x가 1보다 클 때. x가 1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x의 제곱이 되겠죠. 동의합니까? 맞아요? 그럼 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것 같거든요. 궁이야 이거.
여기 지금 x는 1입니다. 알겠죠? 네. 그러면 대충 이렇게 여기가 1,1이라고 하면 여기서는 이렇게 올라간 형태고 맞아요? 네. 여기서 이제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이건 이렇게 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맞아요? 네. 마이너스 x제곱은 1의 왼쪽만 그리고 x제곱은 1의 오른쪽만 그리니까 그럼 x는 1에서 비어있죠? 그래서 x는 1에서 불연속이다라는 걸 좀 더 분명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럼 두 번째 함수는 여러분들 지금 풀 수 없습니다. 교육과정 교체되면서 미적분으로 올라갔거든요. 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0번 문제 볼게요. 이것도 삼각함수 안 배운 친구도 있어서 그게 좀 깔끔한데 그냥 제가 풀게요. 알겠죠? 삼각함수의 모양을 잘 모르시면 그냥 저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근데 이 문제는 제가 굳이 풀고 싶은 이유가 되게 쉬운 문제거든요, 이거. 근데 그냥 어렵게 적어놓은 거예요. 근데 어렵게 적어놓으면 학생이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이 fx는 어떤 함수입니까? fx는 어떤 함수죠? 제가 읽어볼까요? sin x보다 이 맥시멈이라는 게 지금 뭐예요? 가장 큰 수, 최대값인 거죠? 그럼 sin x보다 작거나 같은 거예요. 근데 최대값인 거죠? 근데 정수죠. 작거나 같다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넘지 않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sin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네요. 뭐예요? 1이에요? 1이에요? sin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 뭐예요? 아, 이 사람들아, sin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란 말은 가우스 sin x란 말이잖아. 가우스 x가 뭐예요?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우스 sin x라고 줘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려워 이러고 그냥 틀리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문제를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문제의 난이도를 무한대로 올릴 수는 없어요. 우리가 무슨 수학자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학생이 충분히 풀 수 있는 수준이 있는데 문제는 또 적당히 틀리게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쉬운 문제를 어렵게 포장하는 것들을 잘하는데 이런 것도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알겠죠? 그래서 사실 그냥 가우스 sin x라고 적어놓으면 문제 난이도가 한껏 내려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가우스 sin x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우리한테는 sin x의 그래프가 필요해요. 약간 정확한 그래프 필요하니까 실판을 그릴게요. 저기 안 그리고. 알겠죠? 근데 sin x의 그래프를 잘 모르는 학생도 있어서 제가 그냥 그려드릴 텐데 별거 아니에요. 어차피 구간이 어디서만 그리면 돼? 0에서 2파이까지만 그리면 되죠. 파이도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 파이, 그 3.14 그 파이 맞습니다. 알겠죠? 그럼 0에서 2파이까지라고 하면 대충 뭐 6.28 어쩌고저쩌고 되겠죠. 그죠? 이게 지금 y는 1 라인이고요. 여기 지금 y는 마이너스 1 라인이에요. 알겠죠? 그럼 sin x의 그래프가 대충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2파이, 여기가 파이 이렇게 된다고요. 됐어요? 여기는 2분의 파이, 여기는 2분의 3파이 이렇게 될 건데 넘지 않는 최대 정수니까 이제 계속 그래프 그려볼게요. 저 가우스 sin x 그래프. 지금 여기 있는 값들은 1 넘었어요? 못 넘었어요? 못 넘었죠? 그럼 1을 못 넘은 최대 정수니까 전부 다 어디로 떨어져요? 0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어디까지? 여기까지. 맞아요? 근데 1이 되는 순간 이때만 반짝 1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 다음은 다시 1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전부 다 어디로 떨어져요? 0으로 떨어져요. 언제까지? 여기까지. 맞아요? 그 다음에 이 오른쪽으로 가면 0보다 작아졌죠? 그럼 전부 다 뭐로 떨어져요? 마이너스 1로 떨어져요. 계속 마이너스 1로 갑니다. 계속 마이너스 1로 가다가 여기까지 마이너스 1로 가다가 이때만 0이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자, 지금 노란색으로 그린 그래프가 y는 가우스 사인 x 예?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럼 저와 함께 불연속점의 개수 세볼까요? 자, 그래프 잘못 그렸네요. 여기 개구간이죠. 그죠? 그러면 여기 비워야 돼요. 마찬가지 여기도 비워야 돼요. 제가 폐구간으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 그냥 안 그려도 되겠네요. 밑에 비어있으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불연속점의 개수 지금 개구간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여기 불연속 아니다. 개구간이 원래 비어있는 거예요. 여기도 그냥 원래 비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 두 개가 불연속점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불연속점은 x는 2분의 파이일 때 하고 파이일 때 두 개가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어차피 수학원에 상관없이 배울 거니까 그냥 기록해 두십시오. 잘 이해가 안 가는 학생도 그냥 사이언스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다 적었어요? 이제 넘어갑니다. 11번 문제 별표 하나 치세요. 앞으로 굉장히 많이 만나시게 될 문제입니다. 자, 이게 지금 함수죠? 함수 앞에 뭐 붙어 있어요? 리미트. 그럼 극한이라는 얘기죠? 이 함수 이름이 있어요. 이 함수 이름이 뭐냐면 극한 값으로 정의된 함수입니다. 뭐라고요? 극한 값으로 정의된 함수. 이거 이름을 좀 기억하세요. 제가 앞으로 계속 이렇게 부를 거니까. 알겠죠? 이 함수 뭐라고 부르냐면 극한 값으로 정의된 함수입니다. 그러면 함수값 자체가 극한이에요. 그러니까 이 극한을 구해야만 함수값을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렇게 와서 질문한다고. 선생님 이거 모르겠어요. 저한테 존나 혼납니다. 이거 들고 와서 질문하면 혼나요. 알겠죠? 극한 값으로 정의된 함수는 일단 극한을 구하십시오. 그래도 모르겠으면 그때 가서 질문하십시오. 아시겠죠? 네. 극한도 안 구하고 들고 와서 질문한다는 건 야 이거 복잡해 보이니까 네가 풀어봐 뭐 이런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아시겠죠? 네. 극한 값으로 정의된 함수는 일단 극한을 구하세요. 그러면 대부분 여러분 선에서 풀립니다. 아시겠죠? 근데 극한도 안 구하고 문제를 풀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저랑 같이 극한을 구해볼게요. 자, 극한을 구해볼 건데 n이 지금 무한대로 가는 거잖아요. x가 어디로 가는 게 아니에요. n이 무한대로 가요. 근데 n이 양의 정수예요. 그럼 이게 계속 커질 거 아닙니까? 그냥 계속 커지면 결과적으로 이 전체 값은 누가 영향을 줄 것 같냐면 x의 n-1제곱과 x의 n제곱이 영향을 줄 것 같죠. 근데 거듭제곱을 계속 키워가면서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x가 뭐냐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이 x가 뭐 2분의 1이다라고 하면 거듭제곱 할수록 값이 작아지겠죠. 근데 이 x가 3이라고 하면 거듭제곱 할수록 값이 커지겠죠. 즉 이 x의 범위에 따라서 얘들이 발산할 수도 있고 수렴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왜 이런 생각을 해야 되냐면 제가 발산하는 애가 있으면 걔를 수렴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제 말 이해 가시죠? 예. 그래서 x의 범위를 좀 나눠볼게요. 첫 번째 x의 범위는 x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입니다. x의 절대값이 1보다 작다는 것은 거듭제곱할수록 그 값이 작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럼 n이 무한으로 가버리면 얘도 0으로 수렴하고 얘도 0으로 수렴하겠죠. 그럼 남는 건 2x 더하기 1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fx가 2x 더하기 1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왠지 x가 1일 때는 한번 해야 될 것 같죠? 그죠? x가 1이라고 하면 사실은 fx가 아니라 f1인 거죠. f1은 그냥 1 넣으시면 돼요. 1 더하기 1, 2분의 1 더하기 2 더하기 2분의 4, 2절. 아, 그래서 2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세 번째, x가 마이너스 1일 때를 봅시다.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좀 문제가 생겨요. 왜냐면 만약에 이 n이요 홀수라고 하면 이게 짝수라서 분모가 2가 되지만 n이 짝수라고 하면 n-1 홀수가 되면서 분모가 마이너스 1 더하기 1, 즉 0이 되거든요. 그럼 분모가 0이 되는 순간이 계속 반복해서 존재하는 거죠. 그럼 이 함수는 정의가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정의되지 않습니다. 정의 안 되면 그 옆에서 그냥 구멍 뚫려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럼 남은 건 뭐밖에 없냐면 x의 절대값이 1보다 크다. 이거밖에 없죠. 맞냐? x의 절대값이 1보다 크면 저 fx를 바로 극한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 x의 n-1제곱이나 x의 n제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발산하고 있는 상태죠. 양의 무한대로. 맞아요? 그러니까 x의 n제곱으로 다 분모 x의 n-1제곱 나눌까요? x의 n-1제곱으로 다 나눠버리면 분자의 첫 번째 항은 x 더하기 x의 n-2제곱분의 2고요. 그 다음에 x의 n-1제곱분의 1입니다. 분모는 여기가 1대1 거고 이 뒤에는 x의 n-1제곱분의 1 이게 되겠죠? 됐냐? x가 음수 상관없어요. 계속 거듭제곱 해버리잖아요. 그럼 절대값이 큰 상태니까. 그럼 얘가 부호가 계속 반복해서 바뀌긴 하는데 아무튼 값이 계속 커지죠. 그죠? 그러면 얘들은 전부 다 0으로 갈 것이라는 걸 예측할 수 있죠. 그래서 이때는 fx가 뭐가 되냐면 그냥 x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저는 좀 크게 쓰느라고 오른쪽에 공간이 없는데 여러분들 오른쪽에 공간이 아마 있을걸요? 맞아요? 이제 거기다 그래프를 그리시면 되는데 그래프 여기다 그릴게요. 저는 여러분들 잘 보이라고 글씨 크게 쓰는 거니까 저처럼 똑같이 크게 쓰다가 나중에 공간이 없다고 그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네. 본인이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만 쓰시면 돼요. 가이드라인이 뭐가 필요할 거 아니면 x는 마이너스라고 했으니 1이 필요할 것 같죠? 그죠? 그걸 기준으로 지금 구간을 쪼갰으니까. 이렇게 나누시고요.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는 2x 플러스 1입니다. 맞아요? 2x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는 어떻게 가죠? 마이너스 1 넣어보시면 마일이죠? 그죠? 1 넣어보시면 3입니다. 그러니까 마일하고 3을 연결하는 형태로 가면 되겠죠? 아마 이렇게 중간에 1을 지나갈 것 같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x가 1일 때는 값이 2라고 했으니까 이때는 값이 이렇게 2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는 정이 안 되니까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 나머지는 y는 x를 연결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것 같네요. 지금 뭐냐면 저 y는 fx의 그래프인 거죠. 확인하셨나요? 그래서 어디서 불연속인지 보이시죠? 여기서도 불연속이고 여기서도 불연속이잖아요. 여기는 함수값이 정의되지 않아서 불연속이고 여기는 정의되었지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서 불연속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불연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함수의 이름 기억해 주십시오. 함수 이름 뭐라고요? 극한값 수정의 함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보통 과정 듣고 나면 시간이 지나면 자꾸 내용을 잊어버리거든요. 네, 그게 좀 안타깝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뭐 얘기하면 대답 잘하시면 기억의 지속 시간이 길어집니다. 왜냐면 사람이 대답을 한다는 행위는 본인이 말을 해야 되죠. 본인이 말한 걸 본인 귀로 다시 듣죠. 맞아요? 이거 실험 노트에서 검증된 거예요. 아시겠죠? 대답 잘하는 학생이 수업 때 들은 내용을 훨씬 오래 기억합니다. 대답 안 하는 학생보다. 이 함수 이름 뭐라고요? 아, 이 새끼들 진짜. 극한값으로 정의된 함수입니다. 아시겠죠? 네. 좀 이만 학생 그냥 본인한테만 들리게끔 얘기해도 돼요. 이 학생처럼. 네. 아시겠죠? 네. 그걸로도 복습 효과는 충분하니까.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다 그렸어요, 그래프? 맞아, 그리세요. 자, 요 함수가 x는 1에서 연속일 때 a, b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해야 되는데 이미 함수값이 나와있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이거 그냥 무슨 얘기냐면 문제 그냥 바꿔버릴까요? 문제를 다시 원래 바꾸면 이거 문제를 그냥 우리가 배운 연속의 개념을 이용해서 모양만 바꾼 거지. 이거 그냥 뭐라고 써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냐면 리미트 x가 1로 접근할 때 x-1분의 a 루트 x 플러스 1 마이너스 b 요게 루트 2다. 이때 a, b 구하시오. 이거 문제 똑같아요. 그죠? 왜냐면 얘가 x는 2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아야 되죠. 근데 함수값 나와있죠. 그럼 극한값은 뭐예요? 이식 x가 1이 아닐 때 1로 접근해야 되니까 이거 가져가면 안 돼요. 1이 아닐 때 1로 접근하는 거니까 여기에 x에 1로 가는 극한을 쳤을 때 이게 극한값이죠. 그럼 얘하고 같다는 거니까 이거 뭐예요? 그냥 극한값에서 미정계수의 결정 문제인 거죠. 근데 함수의 연속의 개념을 녹여내서 문제의 모양을 다른 것처럼 보이게 만든 거죠. 아시겠죠? 알겠죠? 네. 무슨 꼴입니까? 아, 무슨 꼴이냐고. 별 꼴이야 진짜. 무슨 꼴이냐고. 0분의 0꼴 아니에요? 0분의 0꼴 이해하면 되는 거죠. 선생님 여긴 0인지 모르는데요. 아니 극한이 존재하면 여기 무조건 0이 한다니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0분의 0꼴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굳이 서술하지 않겠습니다. 문제가 0을 간다는 거 알고 있죠? 그러면 a 루트 2 마이너스 b 놈이 0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b라는 놈이 뭐냐면 a 루트 2하고 같아야 돼요. 동의하시죠? 동의하시죠? 자, 그러면 저 식을 다시 한번 바꿔볼게요. 극한값이 루트 2라는 건 아직 이용하지 않았으니까. b라는 놈이 a 루트 2니까 이거 a로 묶어서 루트 x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2라고 적어도 될 것 같고요. 여기 x 마이너스 1이고 이게 지금 루트 2다 이용할 거죠? 이렇게 써놓으니까 더욱 분명하네요. 0분의 0꼴이죠? 그죠? 0분의 0꼴은 반드시 무엇을 갖는다? 반드시 무엇을 갖는다? 아, 0분의 0꼴은 반드시 무엇을 갖는다? 반드시 무엇을 갖는다? 고맙습니다. 공통연수를 갖습니다. 근데 근호가 있는 경우에 발견되지 않는다. 그래서 근호를 유리화시키게 되면 발견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얘를 유리화하는 시도를 하겠습니다. 아, 선생님이 아주 똑똑하네. 그럼 여기 켤레 곱할 거니까 a 플러스에서 2 뺄 거니까 a 곱하기 x 마이너스 1 되겠죠? 여기 x 마이너스 1 곱하기 루트 x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2 이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약분될 거 아닙니까? 여전히 이 값은 루트 2일 거고요. 맞아? 네.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2 루트 2분의 a가 루트 2다 이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a가 4가 되는 거고 b는 4 루트 2가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네. 아니, 극한 재밌지 않나요? 크게 복잡한 계산 없이도 문제가 풀리고 맞아요? 네. 이것도 개념을 어설프게 하고 하려고 하니까 극한 재미가 없는 거고 개념을 잘 정립해서 하시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문제 푸는 게 계산도 얼마 안 해도 되고 네. 빨리빨리 풀리고 재밌어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목표 진도는 여기까지거든요. 함수 연속 2번까지 네, 여기까지 끝내야 집에 갑니다. 여러분들 못 가, 여기가 못 끝내면 알겠죠? 네. 협조해 주시고요. 2반은 다음 타임이 제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뭐 제가 점심 좀 늦게 먹으면 되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 1번 다음 그림 보고 최대 최소의 정리란 무엇인지 쓰시오라는 건데 최대 최소의 정리, 그러니까 이 연속에서 정리가 두 개 나오는데 하나는 최대 최소의 정리고요. 또 하나는 사이값의 정리예요. 근데 최대 최소의 정리랑 사이값의 정리는 증명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 수학은 매우 간단해 보이는 명제일수록 오히려 증명이 훨씬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냥 읽어봤을 때 굉장히 당연한 것 같은 얘기들은 거의 증명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예. 자, 최대 최소 정리 한번 써볼 테니까 당연한가 안 당연한가 한번 봐볼게요. 알겠죠? 자, 이 그래프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최대 최소 정리에 대한 힌트를 주는 건데 얘가 지금 최소값을 가지고 있죠. 최대값은 있어요, 없어요? 최대값 있어요, 없어요? 확실히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진짜 없어요? 왜 없는지 설명해봐. 무한하다고요? 최대값이 무한하다고요? 그래서 끝나는데? 아, 이거 훌륭합니다. 네, 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선생님 이 점 바로 왼쪽이 최대값 아닙니까? 뭐가 나가다니냐? 이 점 바로 왼쪽이 최대값 아닙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점이 크기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러는데 점은 크기가 없고 선은 두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 점에 아주 가까운 점을 찍어도 이 점과 이 점 사이에 무수히 많은 점이 또 존재해요. 그럼 또 거기에 뭔가 찍으면 되지 않냐? 아, 또 존재하죠. 또 존재하죠. 맞아요? 선생님 그게 무한히 반복하면 되지 않나요? 맞아요. 그게 뭐냐면 극한값인 거죠. 그건 최대값이 아닌 거죠. 함수값이 아니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때는 최대값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값이 없다고 봅니다. 알겠죠? 근데 최소값은 있는 거죠. 무슨 값 이러면 극한값이 제하고 다 함수값이에요. 알겠죠? 얘는 최대도 없고 최소도 없죠. 얘는 최대 있고 최소 없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했을 때 최대 최소가 둘 다 존재하려면 어찌해야 될 것 같냐? 필요 조건 찾는 거예요. 반드시 존재하는 필요 조건. 폐구간 내에서 함수가 연속이면 돼요. 그러면 무조건 최대와 최소는 존재합니다. 물론 이 말은 불연속인 경우에 최대와 최소가 존재하지 않느냐 이런 뜻은 아닙니다. 함수가 폐구간 내에서 불연속이어도 최대, 최소 둘 다 존재할 수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런 거. 불연속이죠. 여기 최대죠. 맞아요? 여기 최소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최대, 최소의 정리는 그냥 함수가 폐구간 내에서 연속이면 구간 내에서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는 거지 연속이 아니면 어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연속이 아니면 몰라요. 알겠죠? 상황에 따라서 가질 수도 있고 둘 다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고 둘 중 하나만 가질 수도 있는 거죠. 아시겠죠? 네, 내용 적습니다. 함수 fx가 폐구간 AB에서 연속이면 fx는 그 구간 내에서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 이게 최대 최소의 정의입니다. 증명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넘어갑니다. 증명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이 명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연속이면 최대 혹은 최소를 갖는다고 얘기했어요.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최대 혹은 최소를 갖는다고 해서 반드시 연속이다 라고 보장할 수는 없어요. 아시겠죠? 마찬가지 2도 성립하지 않죠. 그러니까 연속이 아니라고 해서 최대 혹은 최소를 갖지 않는다고 할 수도 없어요. 알겠죠? 명제를 열심히 공부한 학생 방금 제가 한 얘기를 아주 잘 알아들었을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2번 보시면 최대 최소의 정의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발리로 사용할 수 있는 그래프 그려봐요.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그려볼까요? 그려봐요. 얼른. 그려보라고. 그러니까 함수가 폐구간 내에서 불연속인데 최대 혹은 최소를 둘 다 갖는 걸 그리면 되죠. 이런 거. 그죠? 네. 여기가 x는 a 여기가 x는 b라고 하면 얘는 이 지점에서 최대값을 갖고 있고 이 지점에서 최소값을 갖고 있습니다만 폐구간 내에서 연속이 아니죠. 알겠죠? 그래서 폐구간 내에서 연속이 아닌 함수도 최대와 최소를 동시에 가질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중간에 끊어진 것도 하나 그려볼까요? 여기가 A 여기가 B 이래도 얘가 지금 여기서 최대를 갖고 있고 여기서 최소를 갖고 있지만 함수가 중간에 끊어져 있죠. 아시겠죠? 네. 이렇게 그냥 편하게 그려보시면 돼요. 자,
제가 똑같이 그리고 있나요? 창의성이 없구나. 자, 넘어갑니다. 3번. 사이값의 정리라고 하는데 좀 학교 선생님 중에 연식이 오래되신 분들 있죠? 네, 그분들이 중간값의 정리라고 부르기도 할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 이름 알고 계세요. 그냥 이 중간값의 정리는 한 3년 전까지 사용하던 용어인데요. 이 중간값의 정리 때문에 나중에 이제 우리가 미분에서 배우는 평균값의 정리하고 자꾸 혼동하는 거 아니야, 학생들이. 그래서 못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그냥 공부 안 해서 못하는 건데 자꾸 오해를 해가지고요. 이름이나 좀 바꿔줘 볼까? 이래서 사이값 정리 이름 바꿔줬어요. 그래도 똑같이 못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름 탓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네. 여튼 그래서 최근 기출을 풀어보면 중간값의 정리라는 표현을 쓰는 책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간값의 정리라는 이름을 제가 알려드리고요. 이거는 명제 전체를 통으로 외우셔야 돼요. 사이값 정리가 뭐냐라고 부르면 이걸 통으로 외워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얘기를 해야 돼요. 함수 fx가 폐구간 AB에서 연속이고 FA와 FB의 값이 같지 않을 때 FB와 FB 사이 임의의 값 K에 대해서 FC는 K를 만족하는 C가 개구간 AB 내에 적어다 존재한다. 이거 통째로 외우셔야 돼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외우냐? 글자를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림을 외우세요. 자, 이 사이값 정리하는 게 뭔지를 제가 그림으로 그려드릴게요. 그러면 이 그림을 기억한 다음에 그림을 읽으면 돼요. 알겠죠? 자, 여기가 A, FA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B, FB입니다. 그리고 FA와 FB 사이에 이렇게 Y는 K라는 상수함수를 하나 그어요. 사이값 정리 이런 건데 이 점하고 이 점을 연속으로 연결하면서 이 K를 안 지날 수 있냐? 를 물어보는 거예요. 안 지날 수가 있을까요? 안 지날 수 있어요? 아니 이상한 학생들이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선생님 이거 보세요. 안 지나요. 또라이냐? 뭐 이런 애가 있고요. 아니면 선생님 이거 보세요. 안 지나요. 뭐 이런 애들이 있는데 이런 거 말고 이런 양아치 같은 거 이거 무한 연장이 아시겠죠? 무조건 지납니다. 그러니까 Y는 K를 적어도 한번 꼭 터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냥 제가 한 3개 정도 터치하게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볼게요. 알았어요? 그럼 얘가 Y는 fx라고 하면 벌써 몇 개의 점에서 만납니까? Y는 K하고 3개의 점에서 만나죠. 이걸 사이값의 정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때 여기를 x는 C1 여기를 x는 C2 여기를 x는 C3라고 하면 FC는 K를 만족하는 C가 벌써 3개나 존재하는 거죠. 어디에? 개구간 내에. 자, 이걸 글자로 적겠습니다. 다 적으셨어요? 글자로 적어볼게요. 함수 fx가 폐구간 AB에서 연속이고 FA와 FB의 값이 같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FA와 FB 사이의 값 K를 정할 수 있잖아요. 이게 같지 않아야 돼요. 알겠죠? 네. FA와 FB 사이의 임의의 값 K에 대하여. 그래서 이 정리의 이름이 사이값의 정리입니다. 사이의 임의의 값 K에 대하여. 이것 때문에 FC는 K인 C가 개구간 AB 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 존재하는 건 말 그대로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있냐 없냐만 판별할 수 있는 거고 몇 개냐는 판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몇 개인지 알고 싶으면 그래프 그리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그냥 있는지 없는지만 아는 거예요. 이거 안 그리셔도 됩니다. 누르면 어디 알겠죠? 자,
근데 이게 약간 특수한 경우인데요. 하필이면 y는 k가 0이라고 간주해 봅시다. 그러면 y는 0이니까 x축이 되는 거죠. 그럼 x축이 이렇게 지나간다는 것은 여기 있는 이 점과 여기 있는 이 점과 여기 있는 이 점은 얘를 y는 fx라고 했을 때 뭐라고 볼 수 있나요? 이 점들은 뭐라고 볼 수 있나요? 뭐라고 볼 수 있어요? 방정식 fx는 0의 해라고 볼 수 있죠. 맞아요? 아, 실근의 존재 유무를 판별할 수 있는 거죠. 누구로? 사이값 정렬. 알겠죠? 근데 이 상품은 안 돼요. 약간 튜닝을 해야 돼요. K도 0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K가 0이 되면 얘가 음수고 얘가 양수이거나 얘가 양수고 얘가 음수여야 되죠. 왜냐면 0 사이에 두고 이렇게 건너편에 있어야 되니까.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 FA와 FP의 곱이 음수여야 돼요. FA가 양수고 FP가 음수일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렇게 살짝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문제 4번에 바로 써볼게요. 함수 fx가 폐구간 AB에서 연속이고 FA와 FB의 곱이 음이어야 돼요. 음이면 방정식 fx는 0은 A, B 사이에 그러니까 개구간으로 쓸게요. A, B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이건 역시 뭐냐면 그냥 실근의 존재의 유무만 알 수 있는 거지. 실근이 몇 개인지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근이 있냐 없냐 이것만 알 수 있어요. 알겠죠? 네. 근데 그래프를 그리기 아주 어려운 함수라고 하면 그냥 근이 있냐 없냐만 해도 아주 큰 정보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뭐 복잡한 그래프에서 더 많이 쓰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이용해서 실근을 가지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fx를 얘로 볼 거 아닙니까? 근데 얘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폐구간 1, 3에서 연속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서술형으로 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F1, F3 곱이 음이니까 뭐 그 있다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무조건 감점 당해요. 뭐라고 써야 되냐면 fx는 x의 4제곱 플러스 x의 3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1이라고 씁니다. 그죠? 그 다음에 fx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므로 폐구간 1, 3에서도 연속이다. 이거 한 줄 쓰시면 감점 안 당합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사이값의 정리의 필요조건, 충분조건, 사이값의 정리 전체 조건 자체가 뭐냐면 폐구간에서 연속에 딱 한 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럼 이것임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네. 자, 이 상태에서 F1을 구해봐요. F1 얼마예요? 마이너스 6인가요? 이게 마이너스 6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음수인 거 알면 돼요. 됐죠? F3이 얼마예요? 아, 누가 이렇게 계산이 빠르냐? 네. 그럼 양수인 거죠? 그럼 부호 반대죠? 그죠? 따라서 사이값의 정의에 의하여 fx는 0은 개구간 1, 3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라고 볼 수 있죠. 맞니? 자, 두 번째. 이렇게 방정식 양쪽에 항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뭐 이 항에서 정리하세요. x sin x 마이너스 코사인 x는 0 이렇게 만들고 fx를 x sin x 마이너스 코사인 x라고 잡는 거죠. 그럼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sin x하고 코사인 x 모든 실수의 연속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다 x 곱하고 코사인 x 뺀 것 역시 모든 실수의 연속이죠. 그죠? 맞아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fx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니까
해구간 0, 1에서도 연속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아직 삼각함수 안 배운 친구들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 있는데 그냥 일단 적어놓으세요. F0 구해보면 F0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1입니다. 뭔지 모를 거예요, 안 배운 친구들은. F1은 얼마냐면 사인 1 마이너스 코사인 1입니다. 자, 삼각함수를 배운 학생 손 들어봐야 빨리 손 들어볼래? 빨리 손 들으라고. 인정. 사인 1 마이너스 코사인 1 양수야, 함수야? 음수예요? 레알 참트루? 사인 4분의 파이가 사인과 코사인이 같죠? 4분의 파이는 1보다 큰 값이야, 작은 값이야? 그죠? 그럼 1일 때는 사인이 크죠? 맞아요? 1 쓰면 사인 증가함수, 코사인 감수함수니까 이거 양수입니다. 삼각함수 잘 모르는 친구들은 그냥 근갑다 하십시오. 제가 수원에서 다시 할 겁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부호 바뀌었어요. 부호 바뀌었어요. 예. 그래서 얘도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습니다. 이제 사이값 정의에 의해 뭐냐만 쓰지 않을게요. fx는 0은 해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자, 6번. 되죠? 다 적었죠? 다 적었죠? 네. 6번. 6번 제가 칠판에 볼게요. 6번 보시면 사이값의 정의 이용해 봅시다. 이거 다항함수, 2차 함수니까 어차피 여기서 연속이죠? 네. 그러면 fx 2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라고 잡을 수 있고 f0은 얼마예요? 1이죠? 양수입니다. f2는 얼마예요? 3이죠. 양수입니다. 이렇게 딱 나오면 근이 없다 이런 새끼들이 있는데 이러면 안 된다고 알겠지? 난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부호가 반대로 바뀌면 근이 있다 그랬지. 부호가 안 바뀌면 근이 없다 그랬어요 제가. 그런 말 안 했잖아요. 부호가 안 바뀌면 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상황은 사이값의 정의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원칙적으로. 알겠죠? 그러니까 해를 직접 구한다거나 아니면 그래프를 그린다거나 이런 짓을 하셔야 되지 사이값의 정의를 쓸 수 없는 상태라는 걸 지금 하려고 제가 문제 역수로 만든 거예요. 알겠죠? 사이값의 정의 쓰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네, 못 써요. 그래서 실제로 저거 인수분해 되는 방정식이거든요.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0 이거 인수분해 해보면 x가 2분의 1하고 1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럼 실제로 이 2분의 1과 1은 전부 다 어디 있어요? 이 구간 내에 있죠. 그러니까 무려 2개나 근을 갖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물어보면 가능하죠. x축이 이렇게 있는데 저게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게 지나가는 건데 여기가 지금 2분의 1이고 여기가 지금 1인 거예요. 근데 여기가 지금 0이 있고 여기가 지금 2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입장에서 계산만 이렇게 하면 둘 다 양수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맞아요? 근데 둘 다 양수라고 해서 얘가 근을 안 가질 수 없는 게 사이에 내려와서 터치하고 올라가면 우리는 알 수 없거든요. 이걸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사이값 정의는 구간의 양끝값에 함수값의 부호가 반대일 때만 쓰는 거고 같으면 못 써요. 못 쓰니까 근을 직접 구하거나 근을 구하기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그래프를 그려서 근의 존재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 내용만 제가 적을게요. FA 곱하기 FB가 음수 이외의 경우에는 방정식의 해를 직접 구하거나 구할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죠? 네. 그래프를 그려 해의 존재 유무를 판정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